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1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 할 차례. 그럼 이거 하기 전에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해서 왔지요? 우리 책에 있는 개념을 관찰, 해석, 적용했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봤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항상 문제 먼저 제대로 읽어야 돼. 그런 다음에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우리 맨날 하는 거 뭐 있었더라? 우리 저번 단원에서 뭘 했는지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쭉 가지고. 저번 단원 이제 우리 복소수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요, 이 단원에서는요, 복소수 단원에서는 뭘 배웠어야 됐냐면,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정의했어. 이게 뭐였더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대요. 이 어떤 수를 우리는 i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즉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했지. 그래서 이 i를 우리는 또 어떻게 나타냈더라? i를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 기억나죠? 얘를 이렇게 새로 정의했어.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수의 범위를 복소수로 확장했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수의 범위는 실수까지야, 실수. 그치? 이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유리수에는 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쭉 그런 거 해볼까? 그럼 여기에는 정수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 이 정수엔 또 양의 정수가 있었고 0이 있었고 음의 정수가 있었고, 이 양의 정수를 우리는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지. 그치? 그리고요, 이 무리수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수체계가 생기는 거지. 복소수라는 수체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요,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가 있었는데요, 이 허수에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있었지.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의 체계를 이렇게 복소수까지 확장을 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복소수의 뜻이요, 제곱해서 i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요,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내면 a랑 b는 실수라는 조건이 딱 이렇게 줘. 그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또 성질은 또 뭐가 있었더라? 얘네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도 다 해봤고. 또 켤레복소수는요, 여기를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허수 단위라고 불렀는데, 켤레복소수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거, 얘를 켤레복소수라고 했고, 또 켤레복소수의 여러 가지 성질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 사칙연산도 해봤고, 음수의 제곱근 구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i의 거듭제곱 이용하는 것들도 다 해봤고. 오케이? 이렇게 여기를 보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쭉 다 떠올려 보라고. 알겠지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 부분을 했고,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울 거는 이제 2차 방정식.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그럼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앞에서 허수단위 i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허근이라는 애를 정의하고 싶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는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의 근에서 실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허수,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애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이렇게 i라는 허수 단위를 밖으로 뺐잖아. 그래서 이렇게 허근이 나올 수 있도록, 루트 안에가 음수가 있어도요, 중학교 때는 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허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근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을 판별하는 방법,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거. 이거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미리 했네. 예를 들어서 x는 1 플러스 2i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거, 즉 얘의 켤레근 x는 x 바라고 그냥 해버릴까? 얘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해가지고요, 둘이 더하면 2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면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5.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요, 우리 여기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 우리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거를 우리가 요거 가지고 하려고 선생님이 미리 한번 살짝 얘기를 해줬어. 기억나나? 이때 여기 가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요런 것들. 그리고 나서 임의의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배운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은근히 많아. 왜냐면 2차 방정식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 그쵸? 그 내용들에서 허근이 들어가는 애들, 얘네들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먼저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특강 1차 방정식이 있네. 방정식 AX는 B의 풀이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그냥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X 앞에 개수로 나눠요. 그래서 X는 A분의 B예요 했었지. 그치?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 우리는 당연히 0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답은 X는 A분의 B 해서 해가 하나가 딱 나온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요, 0 곱하기 X는 B라는 형태잖아. 그치? 그래서 이 B가요,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뉘어져. B가 0이면, 그러면 여기가 0 곱하기 X는 0이고, B도 0이잖아.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게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0은 어떤 B,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절대 안 돼.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방정식 얘를 푸시오 그랬는데, 얘를 풀면요 우리 얘로 나눌 거잖아. 그치? 그러면 먼저 얘네로 나누려면요 얘네가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얘네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얘를 나누면요, X는 A-1, A-2분의 A-2가 되겠지. 그럼 A-2로 이렇게 약분이 되네. 그래서 X는 A-1분의 1이라는 하나의 근을 가질 거야. 하나의 근. 오케이? 그런데요, 만약에 앞에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우리 나눌 수가 없잖아. 그래서 A가 1일 때 여기 0 되죠? A가 1이면 여기는 0이 돼, 앞에가. A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 X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있어? 없지. 0에다가 어떤 걸 곱하더라도 항상 0이 되니까. 그래서 A가 1이 되면요, 해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A가 2일 때 얘가 0이 되는 거. A가 2가 되면요, 역시 좌변은 0 곱하기 X가 돼. A가 되면 2가 되면 우변도 0이 돼. 그럼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든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우리 항상 성립하는 거 뭐라고 불렀어? 항등식이라고 불렀잖아, 이런 거. 그치?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므로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그냥 항등식이 되는 거야, 방정식이. 항정식.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어떤 숫자든지 식이요,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 양수의 형태로 나온다고. 왜? 우리 절대값의 뜻이 뭐였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해, 거리. 왼쪽으로 떨어져 있던,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던 이 거리는 일정하단 말이지, 거리. 그래서 항상 양수의 형태를 띄어야 돼.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가 어떤 숫자든지 문자든지 아니면 어떤 식이든지 얘가요,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어떤 순서로 푸냐면,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값의 범위를 나누고요. 일단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 다음 얘 절대값은 이제 벗기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 그래서 x값을 구해. 그러고 나서 여기에 범위를 딱 정해놨잖아. 여기에 속하는 애들만 방정식이 해라고 딱 해주는 거야. 오케이? 각 범위에서 구한 애가 해당 범위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한다. 얘를 확인을 안 하면 잘못 푸는 거야. 오케이? 말로만 되면 또 헷갈리니까 숫자로 한번 봅시다. 예제 x-1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 이때 얘가요 2x 플러스 7이랑 같대. 얘를 풀어보래. 그러면 여기 안에가 이제 0보다 큰 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구분하자고 그랬잖아. 그럼 x-1이 0 이상일 때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안 쓰고 바로 쓸 거야. x가 1 이상일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그러면 x-1은 2x 플러스 7이니까요. x를 1로 이항할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x가 1 이상이라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너는 이 방정식이 해가 되지 않아.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이게 2x 플러스 7이래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7이니까요. 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3x가 되고 y를 7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지? x가 1보다 작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너만 근이 되는 거야. 너는 근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x의 값의 범위를 정하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절대값 안에 얘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거보다 작을 때. 그래서 방정식을 얘를 이제 절대값을 벗겨서 푸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정답을 딱 보고 얘랑 비교. 정답을 딱 보고 얘랑 비교. 너는 조건이 안 맞네. 근이 아니네. 해가 아니네. 조건이 맞네. 너는 해가 맞네. 그래서 얘만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래. 이때 a는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다 상수. 이걸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대. 여기서 별거 아닌 것처럼 써져 있지만 요게요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 조건에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쭉 하고 서술을 해줘.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x에 대한 방정식 뭐뭐뭐뭐라고 서술을 해줘. 2차 방정식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방정식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 이때 2차 방정식 뭐뭐뭐뭐 써 있으면 a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a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2차가 아니잖아. 1차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가볍게 써져 있지만 엄청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또 뒤에 가면 3차, 4차 이런 방정식은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 그래. 1차, 2차, 그 다음에 3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 차수가 높다는 뜻이지. 그래서 걔네들도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3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알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 중요한 거니까 지금 머릿속에 제대로 딱 이해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요, 방정식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어.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어. 얘까지 0이면 그냥 다 상수항만 남는 거잖아. 그럼 C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방정식 그러는 순간 A가 0이 아닌 경우, 즉 2차 방정식인 경우하고 A가 0이어서 1차 방정식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지금까지는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의 범위에서 구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해가지고 구한대. 이때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하고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한다. 이해되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2개의 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다. 항상요. 특히 2개의 실근이 같을 수도 있어. 이때는 중근이래요. 오케이? 근이 2개가 겹쳐져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2개라고 했으니까 이 중근도요. 근이 하나?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그 판별식 d가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루트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 근의 공식을 쓰면 여기 밑에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면요 근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허근 2개를 갖는 거야. 허근 2개.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우리 근이 하나라고 했는데요, 근이 같은 것 뿐이지 근은 2개라는 거야. 중근.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면 실근 2개가 되겠지. 오케이? 서로 다른 근 2개.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근이 진짜 2개냐 하나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는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생각합시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요,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2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자고. 오케이? 그 중에서 같은 거, 2개의 실근이 서로 같으면 중근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 여기는요, x제곱인 9래. 그러면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이때 이 x는 3하고 마이너스 3 둘 다 실수니까 실근을 갖고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9면 x는 3i 또는 마이너스 3i야.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 이걸 그냥 그대로 숫자 가면서 그냥 예시를 들어놓은 것 뿐이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우리 2차 방정식 풀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 풀 땐가 얘기 먼저 한번 해준 적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먼저 하라 그랬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근의 공식을 쓸 거 아니야. 맞지? 여기 그 말이 써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있으면요, 인수분해로 푸는 게 편해. 얘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0이 되는 값 또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x의 근이 되겠지. 그래서 x는 a분의 b 또는 c분의 d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요, 우리 바로 근의 공식 쓰잖아. 이렇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요, 얘가 혹시 짝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다시라고 선생님 때는 했는데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걸 그래서 짝수 공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케이? 여기 이제 근의 공식 증명하는 거 나왔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쭉 해봤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들을 떠올려서 친구들이 쭉 한 번씩 해보면 좋은데, 해봐라 그러면 또 분명히 안 할 거니까 우리 이거 칠판에다가 같이 한 번만 해봅시다. 자, 근의 공식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얘 근의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냐면, 얘를 우리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풀었어. 무슨 말이냐면, 먼저요, 양변에 a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상수항을 이항시켜.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요, 1차항의 개수, 얘의 반절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준다고 우리 책엔 나와 있을 건데, 우리가 2차 함수할 때 얘 꼭지점하고요, 나중에 꼭지점의 좌표 같은 거 구하거나 할 때 우리가 또 이 방법을 그대로 쓸 거라서 선생님이 지금 해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요, 우리 책처럼 양변에 얘의 반절의 제곱을, 얘 반절이 얼마야? a분의 b의 반절이 얼마게? 2a분의 b겠지. 응? 그러면 2a분의 b, 이 반절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세요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얘하고 얘가 같잖아. 여기에다가 없었던 걸 더해줬지. 그럼 이 없었던 걸 다시 빼주면
식이 변화가 없겠지요. 요렇게 생각한 다음에 얘를 이항해 준다라고 생각하자고. 아, 너가 이항해서 여기다가 양변에 더해 주는 거였구나. 요렇게 생각하라고. 별거 아닌데 이거 사실 둘이 다 똑같은 말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차 함수에서요. 요렇게 생각하는 게 2차 함수에서 표준형으로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 좀 도움이 돼서 그래. 알겠지요? 그래서 얘의 반절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다. 뺀 거 이항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돼. 왜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여기서 a가 x고요. b가 2a분의 b야. 그러면 2ab 얘네 둘이 곱하면요. 여기는 둘이 곱하면 2배 a는 1이고 b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2가 약분이 되고 1차 항이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즉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얘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줄까? 얘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면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 여기는 제곱했으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 4a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4a 제곱분의 여기다가 4a를 곱한 게 4a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b 제곱을 먼저 쓰고 마이너스 이따 4a를 곱하면 요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요 밑 공간이 좀 없네. 여기서 이제 얘가 이거가 되려면 방금 x의 제곱이 9예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했지. 이게 왜 그러겠어? 이 사이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예요. 그래서 이게 3이에요. 이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하면 왼쪽에 x 플러스 2a분의 b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예요가 되겠지. 요렇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너를 이렇게 이항하면 이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 4a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 너는 2a의 제곱이니까 2a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앞에는 2a분의 마이너스 b고요.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분모가 똑같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이 나온다고.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분명히 했어. 그런데 공부 대충 한 친구들은 분명히 그때도 안 해봤을 거라고. 꼭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해보세요. 알겠지? 이 과정 꼭 거쳐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오면요. 또 하나 더. 우리 짝수일 때 짝수 공식 쓰잖아. 그래서 근의 공식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은요. 우리 짝수일 때는 어떻게 썼냐면 얘는 요거에서 나왔던 거고요. 짝수 공식은 이 b가 우리 요렇게 바꿔놓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냥 결과만 가지고 바로 써보자.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b 대신에 이 b-랑 같을 거고 b 대신에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2a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b 다시가 될 거고 여기는 4b 다시의 제곱이 될 거고 4ac가 되겠지. 그럼 루트 안에 4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로 묶으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4를 루트 바깥으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4는요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2가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짝수 공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요렇게 유도하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요. 시험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해보라고.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응용이 가능해. 알겠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내가 증명해보고 스스로 자꾸 증명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연습 꼭 해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넘어갑니다.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만 쭉 풀고 끝낼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푸세요. 그럼 너는 공통인수가 보이면 공통인수 먼저. 인수분해 첫 번째는 항상 공통인수 먼저. 인수분해가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x는 0 또는 3이 되겠죠? 이게 0 또는 얘가 0이면 되니까. 오케이? 너는요 2 곱하기 3 곱하면 6이 되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2, x-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2 또는 3이 되겠죠. 얘는요 1하고 2 그러면 너는 1하고 3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2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 그러면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너는요 1하고 3 이번에는 2하고 1인가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3 6 마이너스 1은 5 그러면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너는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우리 이렇게 x 제곱 앞에 개수가 1이거나 상수항이 1인 애들은요 1차 항의 개수의 반절이 얼마인지 확인. 2지. 그거의 제곱이 얼마? 4. 그러면 개수가 1, 이 상수항이 1이면 2차 항이 요거의 반절의 제곱이면 완전 제곱식. 2차 항의 개수가 1이면 1차 항의 개수의 반절, 그거의 제곱이 이거가 되면 완전 제곱식. 오케이? 근데 얘는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한 거고. 얘는 딱 보고, 완전 제곱식 되겠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되고. 곱하면 4, 곱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4. 그래서 2x-1의 제곱은 0. 그럼 얘는 x는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고. 너는요, 우리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있잖아. 그럼 양변에 먼저 2를 곱해줘 버려. 그럼 너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되겠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1하고 2.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러면 x-1, x-2는 0이니까 x는 1 또는 2가 되겠지. 오케이?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시오 했으니까 인수분해까지 해준 거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방정식 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근해 공식이니까요. 자,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먼저 확인. 홀수네. 그러면 그냥 근해 공식 x는 2a분의 2 곱하기 2니까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 2, 8에다가 4 곱하면 32 그러면 x는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그러면 얘는요 실근입니다.
루트 안에가 양수잖아요. 너는요, x는 너도 홀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4 16. 그러면 너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인가요? 루트 안에 음수가 있네? 그럼 너는 허근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너는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너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그럼 너도 허근입니다.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너는요. 짝수다. 우리 짝수 공식 써볼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이거의 반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러면 둘이 더하면 6. 그래서 너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실근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너는요, 짝수네? 짝수 공식 써볼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요거의 반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니까 허근입니다. 하면 되고. 마지막 너는요, 루트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얘도 2가 있으니까 우리 짝수 공식 써도 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요거의 반절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절의 제곱 3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겠네. 4. 그러면 4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너도 실근입니다. 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우리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으니까 근을 이렇게 구했지. 만약에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구분하시오 그랬으면 그냥 여기 루트 안에만 이 부호만 보면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지. 판별식. 오케이? 그리고요. 판별식 쓸 때도 굳이 얘는 판별식 안 써도 돼. 얘도 안 써도 돼. 왜요? 2차항의 개수하고요. 상수항하고 부호가 같은 애들은요. 마이너스가 돼요. 얘네 부호가 같은 애들.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로 바뀌어.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4ac잖아. 너네 둘이 부호가 다르면 얘네가 둘이 곱한 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실근을 갖겠지. 얘네는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고요. 오케이? 그런 것도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면 방정식을 접할 때 조금 편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계속 조금이라도 내가 연관된 게 뭐가 있나,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 고민 좀 많이 해보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